네, 그러면 저는 리페인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정혜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은 그 디퓨전 중에 하나인 DDPM을 이용해서 인페인팅을 하는 논문이고요. 지금 나온 지는 2022년에 나온 논문이라서 좀 되긴 했지만 가장 재밌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라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이 프리리미너리의 DDPM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있긴 한데 너무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인트로덕션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봤던 피규어들이 이제 나올 건데 우선 DDPM에 대해서 한번 수식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 이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위에는 이제 forward diffusion process, 그 다음 밑에는 reverse diffusion process를 나타내고 있고요. X0가 지금 실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 동글뱅이 이미지긴 하지만 실제 저희가 생각하는 리얼월드 이미지가 X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forward diffusion process인 경우에는 X1, X2 쭉쭉쭉 해서 X 라지 T까지 넘어가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조금씩 넣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라지 T 가장 끝에 보시면 지금 뿌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래에 있는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X 라지 T인 완벽한 가우시안 노이즈부터 X0인 우리 리얼월드 이미지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뭐 증명이나 다른 프루프는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거기가 이제 메인은 아니라서 그냥 가장 핵심적인 수식 하나만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마코브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 단계, 예를 들어서 X2를 생성하고 싶다. 그럼 X1에서만 컨디션을 걸어주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xt-1이 주어졌을 때 xt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수식인데 보시면 가우시안 노이즈를 하나씩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평균은 가운데 그리고 저 베타 ti를 분산으로 하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베타 t가 사실은 이 DDPM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이제 용어로 베리언스 스케줄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베타 t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피규어를 보시면 X0라는 리얼월드 이미지에서 XT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노이즈가 점차 추가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 노이즈를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 추가할 건지를 스케줄링하는 게 바로 베타 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0에서 X1 넘어갈 때 2, 3 이렇게 넘어갈 때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추가하냐 그 노이즈가 추가되는 정도를 베타 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한 스텝에서만 나타내는 그 이퀘이션이고요. 그래서 t-1에서 t로 넘어가는 것만 나타낸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사실 이게 뭐 정해진 그 수식이기 때문에 x0인 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바로 그냥 xt로 점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증명을 하면 굉장히 긴 수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쭉 풀어 나가다 보면은 x0이 주어졌을 때 xt로 가는 이퀘이션은 밑에처럼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 그냥 정해진 수식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증명으로 쭉 풀어 나가면 가장 아래의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저희가 총 라지 t 타임 스텝 중에 원하는 타임 스텝의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이거는 반대로 XT가 주어졌을 때 XT-1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는 그냥 Q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보시면 P 세타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앞에 있었던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진 만큼의 그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하는 거라서 별다른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다시 백월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XT가 주었을 때 XT-1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겠다라는 게 리버스 프로세스고 그래서 파라미터인 세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평균에는 뮤 세타 그리고 분산에는 시그마 세타가 붙어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변수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그마 세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산 같은 경우에 그냥 정해진 걸 쓰는 경우도 있고 좀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뮤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인을 통해서 이 아래 수식과 같이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로스 펑션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가려고 그냥 제일 최종 로스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어퍼 바운드를 설정하면 이제 이 위에 있는 로스가 나오고 살짝 복잡하죠. 그래서 L 라지 t, L t-1, L 0 이렇게 총 세 가지 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L t-1 로스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식이 바로 밑에 있는 L 심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앞에 있는 엡실론은 그냥 실제 노이즈고 뒤에 있는 엡실론 세타가 이제 모델이 추측한 추론한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를 구하겠다라는 게 로스 펑션이다라고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이유가 이제 뒤에 리페인트에서는 사실 이 리버스 프로세스랑 앞에 포워드 프로세스의 수식을 가지고 어떤 한 아이디어를 추가한 거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인 리페인트, 인페인팅 using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models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2022년 CVPR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또 벌써 2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좀 옛날 논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기존 연구들은 그냥 겐이나 어터리그리스브 모델링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지금은 좀 추세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럴 신테시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처럴 신테시스가 저희 질감 합성 같은 거 있죠. 뭐 벽돌 있으면 벽돌 같은 거 합성하고 울퉁불퉁한 거 합성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완성하거나 또는 물체를 제거하는 작업에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시멘틱적으로는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논문 자체가 인페인팅을 하기 위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 자체를 아예 픽스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픽스드 마스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만약에 다른 마스크를 쓰고 싶다 하면 상당히 성능이 저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또 플러스로 그냥 DDPM을 사용했을 때는 시멘틱상으로 맞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한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있던 피규어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인풋이고요. 보라색 부분이 이제 마스킹된 부분이라고 치면은 그냥 이제 트레인에서 보지 못한 랜덤한 마스크를 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냥 마스크가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하나, 둘, 6가지가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 하나, 둘, 세 번째까지의 컬럼이 지금 기존의 그 모델들이고요. 이게 지금 사진을 좀 작게 넣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디테일하게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컬럼이 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랑 비교했을 때 마스크가 바뀌는 순간 기존 그 모델들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제시하는 솔루션이 이제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픽스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얘네는 언컨디셔널한 DDPM을 사전 모델로 들고 와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트레인 단계에서는 마스크에 국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트레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프런스 단계에 그래서 정말 제너럴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얘네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다음 두 번째는 DDPM의 프라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플러스로 리샘플링 과정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노이징 스트레티지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아키텍처는 사실 저희가 막 생각하는 그 레이어 열심히 쌓여있는 아키텍처 없고 그냥 이 그림이 하나가 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건데 이게 얘네가 제안하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노이징 단계라고 해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포워드 프로세스이고요. 밑에는 디노이즈라고 해서 저희 앞에서 봤던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2가지 프로세스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마스킹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겠냐 이거는 지금 마스킹 되지 않은 부분을 노은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색 제외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픽셀 부분을 이제 노은 X라고 하고 마스킹 된 부분, 보라색으로 표시된 마스킹 된 부분을 언노운 X라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볼게요. 위에 노이즈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인풋 X0가 주어졌고 여기다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죠. 그다음 저희 앞에 수식 여기 밑에 하나 달긴 했는데 앞에 보였던 수식 있잖아요. X0가 있으면 XT로 바로 점프할 수 있다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X0에 마스킹을 씌운 다음에 바로 점프를 해서 XT-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게 이제 forward로 해서 저희가 xt-1을 샘플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제 있는 수식 그대로 쓰는 거고 이제 아래로 보시면 xt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리버스 단계고요. xt를 보면은 이렇게 뭐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껴있겠죠. 그다음 여기에서 한 단계 디노이징을 시켜볼게요. 그럼 xt-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저희 앞에서 했던 수식 그대로 리버스 단계에서 딱 한 스텝 가는 거예요. XT에서 XT-1으로. 그러면 XT-1 샘플이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위에는 포워드로 얻어진 XT-1, 밑에는 리버스로 얻어진 XT-1. 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위에 거는 저희가 놓은 파트를 사용합니다. 마스킹된 부분 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하고 밑에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된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위에는 마스킹된 거 빼버리고 밑에는 마스킹된 것만 남죠. 그럼 얘네 둘이를 합쳐주면 xt-1이 되는 거죠. 네, 이 아이디어로 만든 논문이 바로 이 리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끝이에요. 그래서 xt-노우는 forward, 밑에 unknown은 그 reverse, 그다음 xt-1은 이 둘을 합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는 지금 생성된 부분에 아무런 상관없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만 xt-1를 만들고 있죠. forward 프로세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노이즈에서 점차 제거를 하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든 xt-1이 저렇게 예쁠 리가 없습니다. 둘 사이에 당연히 그 불협화음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피규어로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이 저렇게 있고 가운데만 마스킹을 한 강아지 사진이고요. 우선 뒤에 거 이제 무시하고 n은 1을 보실게요. 그럼 가운데 보면은 애 얼굴이 사라졌죠. 그냥 애 그 털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마스킹된 부분이랑 마스킹 안 된 부분이랑 어떻게 뭐 텍스처 같은 거는 따라갈 수가 있지만 시멘틱으로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리샘플링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 피규어를 뺐어요. xt-1에서 xt로 연결되는 걸 빼버렸는데 사실 원래 얘네 피규어가 바로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next iteration이라고 해서 지금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 되게 간단한 과정입니다. 뭐냐면 xt-1까지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xt로 다시 줘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그냥 리샘플링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냐? 이거는 xt-1이 주어졌을 때 그냥 똑같이 저희 forward 프로세스 하는 것처럼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를 하면 xt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똑같이 과정을 거치면 전체에다가 노이즈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하모니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게 얘네 주장입니다. 그래서 xt-1이 완성이 됐으면 다시 xt로 보내고 똑같은 과정 반복하고 이거를 이제 리샘플링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 코드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가 됐죠. forlooop이 하나 추가가 돼서 뭐 1부터 u까지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겠다고 이게 지금 u번의 리샘플링 과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 좋아. 근데 xt-1에서 t로 가는 게 끝이죠. 그러니까 한 스텝에 대해서만 노이즈를 추가하고 하모니를 지키는데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면 결국에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지키는 그 단계가 스텝 하나밖에 안 돼?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해서 하나 추가를 한 게 바로 점프 랭스입니다. 별다른 거 없고 보시면 xt-j 그리고 xt 사이에서의 리샘플링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가 아니라 뭐 j 단계 이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지만 j 단계에서 리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피규어로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타임 스텝 t를 이제 x축, y축으로 그려놨죠. 보면은 타임 스텝이 쭉 내려가면 중간에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리샘플링 과정이고 예를 들어서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R이 10, 그러니까 리샘플링을 10번 하고 있고 점프 랭스가 10입니다. 그러면 10번째 스텝 갈 때마다 리샘플링을 10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딱 봐도 인퍼런스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리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성능을 높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보면은 이제 계속 주장하던 것처럼 얘는 특정 마스크를 씌워서 훈련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마스크를 써도 성능이 좋다라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스크를 뭐 와이드한 거, 내로한 거, 틴 여기
이 하얗게 된 거는 거의 뭐 스트라이드 2, 3로 해서 아주 자잘한 마스크를 준 거고요. 그다음 믹스밴드, 하프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걸 가려놔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합니다. 리페인트가 이제 가장 마지막 컬럼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사용한 매트릭이 사실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 뭐냐면 우선은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 사람들 모아놓고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이제 서로 다른 모델로는 뭐 총 지금 5개의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고 있죠. 우선 휴먼 이밸류에이션은 자기가 1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피규어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이 보트가 휴먼 이밸류에이션인데 그냥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애들이 몇 퍼센트 투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1등이고 다른 애들은 뭐 몇 퍼센트를 투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걸 보면 모두가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LPLPS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시겠지만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트릭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LPLPS가 그나마 인간의 퍼셉션과 가장 유사한 매트릭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 조금 웃긴 게 위에는 이제 셀러브리티들의 얼굴을 사용한 거고 밑에는 이제 이미지넷을 사용한 거예요. 보시면 이미지넷에선 1등이 아닙니다. LPRPS는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좀 져요. 네. LPRPS는 이제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밑에 피규어가 그려져 있죠. 밑으로 가는 화살표.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건데 보시면 제일 낮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제일 마지막 컬러만 보면 아니죠. 그 하프를 보면 0.304인데 위에 게 이제 0.25 그냥 꼴등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명을 해야겠죠. 변명을 하면서 아 사실 LPRPS는 그렇게 자기네랑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상으로는 상당히 좀 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퀄리티로 그냥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엑스페리먼트가 바로 슬로우 다운이랑 리샘플링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리샘플링 말했다시피 뭐 좋아 다시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리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고자 슬로우 다운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슬로우 다운은 말만 슬로우 다운이고 그냥 결국엔 타임 스텝 t를 늘리는 겁니다. 뭐 1000번 할 거를 2000번 한다. 그러면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나름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컬럼을 보시면 라지티가 지금 1000번이고요.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지금 1000번을 한 거고 밑에는 타임 스텝이 250번인 대신에 R이 4죠. 그러니까 리샘플링을 4번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비슷해요. 거의 1000번으로 맞춰졌지만 뭐 결과를 보시면 리샘플링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인퍼런스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얼타임으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리미테이션이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매트릭이 찜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FID를 좀 해보려고 했다. 근데 FID가 저는 이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FID를 재려는 순간 샘플 그 인퍼런스 샘플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얘네의 문제는 뭐다? 인퍼런스가 너무 느리니까 그만큼의 샘플을 만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FID는 못 재겠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FID는 시도하려고 했지만 자기네 모델이 너무 느려서 못했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DDPM의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된 DDPM을 사용하면 좀 웃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미지넷을 뜯어보면 강아지 사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인퍼런스 하다가 분명 집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강아지가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미지넷에 있었던 바이어스를 그대로 적용하고 자기도 이제 정말 뜬금없이 강아지가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고 자료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